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새해에도 변함없이 나와주셨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들은 많이 받고 계십니까? 네,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받고 또 받으십시오. 일복을. 일복을. 일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일복은 우리 서로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2020년이 총선이 있는 해라서 여러분들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이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색해 가는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새해 첫 업무 시작한 오늘 그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진아 기자, 이 정치권 분위기는 어땠어요?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전 대표가 네네. 복귀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됐다가 오후에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발칵 뒤집어졌죠. 발칵. 예. 다들 예상을 못했나 봐요. 오늘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전혀. 왜냐하면 오늘 추미애 전 대표 이제 법무장관 임명이 됐고 네. 거기에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설마 오늘 발표하겠냐? 그러니까요. 라는 예상은 없었으니까요. 네, 날짜가 참 예. 교묘하죠. 네.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발칵 뒤집혔다. 네. 아까 저희도 이종걸 의원하고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참 입장이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등등해서 24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당장 야당 탄압이다. 하명 기소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야말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수적으로 불균형하다. 한국당은 24명, 민주당은 고작 5명을 기소하지 않았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후 관계를 따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패스트트랙의 충돌 원인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이고 불법 행위에 저항한 정당 방위였기 때문에 불법에 저항한 행위로서의 좀 이걸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국당이 사실 쭉 해왔거든요. 근데 불법에 대항하는 행동은 정당 방위다 이런 논리를 전혀 알아봐주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심지어 정권의 야당 죽이기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검찰이 한 건데 정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까지 검찰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한국당으로서는 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긴 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걸 미리 예견한 의원들도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를 네. 들면 여권에서 지금 지탄을 받으면서 검찰이 각을 세워왔는데 그러면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에도 칼을 휘두르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를 네. 하는 의원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생각이 있다면 그러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낙관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검찰 출신 의원들이요. 네, 누구라고 네. 말할 수 없지만 네. 낙관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진 거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공수처법 통과된 게 원인이었다고 꼽으면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서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 노명을 씌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있는데 여기서 그 야당의 약간 그 애매한 스탠스가 느껴지는 거죠. 네. 이거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네.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서 그러니까 검찰이 네. 정부 여당의 하명을 받았다고 말을 직접 하기에는 본인들도 약간 조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애들러서 표현했다. 공수처법이 여당도 비판을 도입되면서 하는데 도대체 누구 편인지 그러면은 검찰은 그러니까 예. 여야 다 전부 다 지금 지금 다 상대편 말만 예, 듣고 여당도 있다고 격앙됐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오늘 발표를 할 수가 있냐 수사도 안 해놓고 경찰 수사만 믿고서 한 건데 왜 오늘 했을까라고 격앙된 반응인데 또 야당은 또 여당 편을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럼 도대체 양쪽 다 격앙된 반응은 네. 건 맞아요. 네. 그렇죠. 각자 논리는 다르지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총선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수 있잖아요. 총선 전까지 어떤 그렇죠. 판결이 다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총선에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계속 이분은 기소가 됐다. 만약에 재판 결과에서 정말 의원직 상실에 대한 형이 나올 경우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된다. 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사람을 뽑아주시겠냐. 선거운동할 때. 선거운동할 때 예, 당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영향이 굉장히 크죠.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 지역구에 따라 조금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어떡해요? 같은 경우는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다 어느 정도는 누구나 내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마음속으로 해봤을 것인데 네. 반응이 생각보다 덤덤한 의원들도 있고 약간 좀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는데 그 차이는 제가 보기엔 지역구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 그러니까 문제는 공천이고 당내 경쟁자의 존재거든요. 네네. 근데 소위 말하는 험지에 출마한 의원들은 네네. 내가 그럼 안 나가면 당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 넣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뭐 거기다가 뭐 한때 패스트트랙 가산점 얘기까지 나왔던 당인데 그랬죠. 그걸 상도 주고. 이유로 공천을 네.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약간 좀 마음에 좀 있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지역구나 당내 경쟁자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불안하고 초조감. 이게 50% 물갈이를 채우려면 어쨌든 수는 맞춰야 되니까요. 그럴 수 있겠군요. 내부에서.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자. 아까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 발표 직전까지는 이분이 오늘의 그렇죠. 이슈였죠. 안철수 전 대표. 잊을 법한데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1년 한 몇 개월 만이죠?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까? 1년 조금 넘었는데 정확히 네, 지금 1년 3개월인가요? 하여튼 저도 관심이 없어서 저도 계산을 그렇게 관심 못했는데. 없다고 저렇게 얘기하면 안 좋을 텐데 저 죄송합니다. 제 민주당 출입이라서. 네, 여러분 고정하시고요. 네, 각각 어쨌든 민주당과 한국당을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뜻은 아닙니다. 네. 야권 저의 나발이 나 죄송합니다. 이거 또 실수했어. 죄송합니다. 네. 새해에는 정말 발음할 수 용어를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의 영역, 네. 저의 네. 담당입니다. 담당, 네, 저의 담당이다. 담당입니다. 좋은 네. 단어가 있어요. 네, 담당이다. 저의 네. 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만에 오는 건지 정확히 날짜를 안 세봤지만 지금 이 뉴스 나왔을 때 각각 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민주당 반응 다르고 자유한국당 반응 좀 달랐을 텐데 혹은 뭐 늘상 관심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만 네. 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뭐 지금 워낙 당 상황이 지금 불출마 선언 연달아 이어지고 그렇죠. 있고 한편 네. 그 리더십 얘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안철수 대표 복귀 자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할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여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항상 안철수 대표가 한국당 쪽으로 온다면 보수 통합을 할 때 조금 뭐랄까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던 건 사실인데요. 네. 일단 안철수 대표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여전히 놓지 않고 놓지 있다. 않고 있죠. 근데 뭐 그렇게 막 엄청 적극적이다까지는 아니지만 기왕 보수 대통령을 해야 된다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약간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런 비판도 네, 과거로 나올 수 있는 돌아가는. 상황인데 네. 그보다는 좀 더 범중도 뭐 온건 보수 이쪽을 전부 통합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 때 안철수 전 대표 공동대표의 존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오늘 여의도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제2의 손학규다 이런 반응도 있었다는데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이거는 저희끼리 한 얘기였는데 네. 기자들끼리 기자들끼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만약에 다른 뉴스가 많지 않았다면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그렇죠. 복귀가 보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갖고 아마 기자들도 기사를 엄청나게 오늘 쏟아냈을 기사의 가능성이 1면과 3면 네, 가장 중요한 면을 이렇게 다 차지했을 펼쳤을 텐데요. 아. 예. 검찰의 이런 충격적인 발표로 인해서 패스트트랙 관련 기사로 좀 채워지니까. 바뀌었죠. 네. 중요 순위가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네. 무언가를 발표하려고 하면은 항상 더 중요한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본인의 발표가 묻히는 것을 저희가 손학규의 빗대서 저주죠. 손학규의 저주. 손학규 효과라는 뭐 저희 손학규 시간, 용어가 있거든요. 효과. 네.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어. 그러니까 약간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게 터졌으니까 이번에 혹시 마치 손학규가 되시는 게 전 아닌가. 대표처럼. 네. 대표처럼. 그래서 그런 효과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안철수 전 그렇군요. 대표님. 네. 뭐 계속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언제 귀국하는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당장 궁금한 건 안철수 전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뭐 개인 SNS에 올린 거죠, 글을. 그렇다면 그냥 갑자기 올리진 않았을 테고 분명 국내 어딘가에 있는 의원들 혹은 지지자들과 뭔가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들하고는 얼마나 교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교감, 사정 교감이라고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사실 안철수 의원의 마음은 안철수 의원밖에 모르는 안철수계 의원들도 과연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놓고 각자 좀 해석이 다르고 그런 경향이 있죠, 좀.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안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계속 김도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기자들 전화가 너무 많이 돼서 그런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네. 근데 대체로 안철수계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오면 생각하는 이런 뜻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른미래당에서 계속 이렇게 남아서 좀 개혁을 하자 그럼 그쪽으로 갈 것 같고 만약에 바른미래당을 밖에 나가서 좀 새로운 제3지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안 대표가 밀어붙일 경우에는 거기에도 지금 좀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오늘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 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놓기로 하시지 원래는- 않았나요? 네. 이걸 지금 네. 손학규 대표 쪽에서는 약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 안철수계 의원들을 만났을 때 네. 일단 들어와라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얘기를 해서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게 있다면
들어주겠다 뭐든지 네,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네, 이런 이렇게 취지가 말을 있어요. 했지만 네.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을 한 적은 없다. 요 얘기거든요. 참 좀 약간 어렵네요. 이 법정 다툼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손학규 대표가 왜 하지도 않은 말을 자꾸 이렇게 물어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답함을 오늘 토로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까? 이제 안철수계 네. 일부 의원들은 약간 좀 이제 발끈한 그 전에도 좀 언쟁이 있었지만 약간 발끈했죠. 왜냐하면 안 전 대표가 그럼 와서 만약에 손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네. 말을 했을 때 서로 싸우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모습으로 첫 정치의 스타트를 끊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그래서 오자마자 공간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그렇죠. 싸우는 모양새가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있는 위기를 안고 지금 와야 되느냐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부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제3지대로 아예 당 밖에서 활동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시점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그래서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건가요? 아, 손 네. 대표의 진정한 의중을 알려고 네. 언제라고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돌아오겠다고만 했지. 네. 그렇군요. 정청래 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정계 복귀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 쪽 반응 뭐 비슷합니까? 보시기에? 네, 그 정청래 전 의원이 페이스북 남긴 게요. 네. 요약을 잠깐만 하면 네. 탈당과 신당 창당 그리고 결별 다시 탈당 신당 창당 반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소진시켜 나갔는데 네네. 이 분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 위기에 맞춰서 귀국하는 것을 보면 보수 쪽에서 말뚝을 박아볼까 하는 네네. 정치공학 냄새를 맡은 것 같다라고 네. 하는데요. 민주당도 약간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네. 좀 시큰둥하고요.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하기도 한 게 어떤 분은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난 분인데 뭐 우리가 무슨 논평을 하겠냐 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약간 무시 전략. 예, 그 쉽게 이유가 얘기하면. 네. 과거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켰을 때 그 추억을 떠올리고 다시 돌아오려는 것 같은데 그건 이미 호남에서 유교는 끝났고 그럼 남은 것은 보수 진영인데 그쪽에서 시끄러울 텐데 우리는 무슨 상관이겠나 약간 그런 반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찻잔 속의 태풍 정도, 그러니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애써 폄훼하는 그렇죠. 그런 모양새라는 이 거죠. 진보 민주당. 여권 진영에서는 바람이 없고 보수 진영에서 아마 시끄러울 텐데 네. 그쪽에서 집안 싸움이 될 것이지 우리 쪽에서는 영향이 없지 않겠냐. 굳이 우리가 평가할 이유가 있냐라는 반응이 더 많더라고요. 9675번님이요. 바른미래당으로 만약 복귀한다면 안철수의 복귀 그 이슈로 오랜만에 바미당이 이목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해 주셨고요. 5330번님 안철수 전 대표 보수 대통합에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 주셨는데 박지원 의원은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보수 대통합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민주당 쪽에서 이런 반응 보인다고 하면 보수 대통합 아까 그 정유영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게 네.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요. 바른미래당과 일단 뭐 싸우든 뭘 하든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옆에는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계가 있고 자유당 자유한국당이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이게 흐름이 한마디로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보수 대통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요. 네. 만약에 잘 해준다면 좀 중도 보수로의 힘이 실리게 되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기회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 국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약간 구구 보수와의 그런 넘나드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대로 새우보수당을 또 만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다 지금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걸 모두 끌어모으려면 안철수 대표가 엄청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안 대표의 패턴이 아까 정청래 의원도 전 의원도 지적했지만 소진돼 왔잖아요. 뭐 신당, 창당, 탈당, 네. 뭐 다시 역량이나 네. 동력을 그래서 네. 이번에도 그런 게 되지 않겠냐. 와서 뭔가 새로 신당을 창당하겠다. 새3지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떠들썩해졌다가 또 당직을 어떻게 임명해야 되느냐. 시스템을 어떻게 꾸리냐를 걷고 시끄럽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결국은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김진아 기자, 정유경 기자와 함께 여의도 여성시대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진아 기자, 정유경 기자와 함께 여의도 여성시대 이어가고 있습니다. 3776번님, 푸아 깜짝 놀랐대요. 나와 XX 실수 귀엽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바른말, 고운말 우리 잘 쓰도록 새 해요. 다짐으로 새로 추가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양금숙님, 안철수 대표님 국민이 불렀다는데 도대체 누가 불렀을까요? 진짜 그냥 궁금해서요. 이런 문자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그 새해 맞으니까 항상 하는 거지만 새해 여론조사 결과가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매체에서. 보통 총선 하면은 여당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야당 심판론에 동의하는 여론이 51.3%, 여당 심판론에 동의하는 의견이 35.2%. 그러니까 차이가 꽤 커요. 네. 김진아 기자, 여당에서는 이런 여론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요. 좀 우리가 야당 복은 있다. 감사하다. 이철희 의원이 잘 쓴 표현이죠. 이런 반응을 네. 보이는데요. 그게 경제 상황도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게다가 남북 관계도 악화되고 한일 관계도 좋지 않고 사실 여당으로서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후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네. 높게 나오는 건데 네. 이게 꾸준히 유지되는 게 결코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너무 못해서 네. 반사 이게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그런 네. 분석이.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참고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 기자, 이 뭐 여론조사 아마 야당에서도 언급이 있었을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참담한 상황이죠.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총선 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정권 심판론.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네네. 3년 이후에 제일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기도 손쉬운 야당의 전략 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 전혀 먹히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야당이 더 밉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 의원들도 사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돌파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깊은데요. 네. 지금 지도부에 대한 그 리더십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도 의원들의 이런 초조한 마음을 사실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갔더니 아무도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 네네. 그 정도로 경제 실정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마음을 얻지 못하는지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지역에서의 어떤 반응들. 경제 실정에 하여튼 최대한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그것만으로 야당 좀- 심판론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1, 2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 이낙연 총리 그리고 황교안 대표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사실 뭐 지역구로 나가는 특히 이제 종로 쪽까지 여지를 본인 충분히 거의 확정하셨던데요. 거의 네. 확정입니까? 네. 가능성을 매우 높여놨고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입장이 어떤 건가 참으로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황 대표는 정확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늘 그렇지만 약간 좀 애매한 말, 뭐 당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황 대표가 종로로 나와주길 원하는 양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나와주면 민주당이 감사합니다. 원하는 양상. 네, 나와주면 뭐 그쵸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게 감사합니다.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 거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원하는 상황에서 판에 그렇게 뛰어들기에는 좀 고민이 많은 겁니다. 민주당의 판짜기에 말려들 수 있다. 우리가 주도하는 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 매치가 성공했을 때 실패하면 황 대표 실패하면 사실 네, 대권 혹시라도 주자로서의 실패하면, 네. 그 대권 주자로서의 미래에도 흠집이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종로로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당내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럼 종로로 국한하지 않고 그 비례나 혹은 지역구 혹은 뭐 아예 불출마. 뭐 다양한 네. 방안을 지금 다 검토 다 중이라고 검토 하고 중. 있어요. 어떤 좀 더 한쪽이- 상황이 막판이 돼봐야 알 것 같다고 지금은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이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뉴스가 사실 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오늘 불출마 좀 진짜 쉬었습니다. 오늘 정말 야당은 진짜 너무 일이 많아서 저 처음으로 너무 여유가 있어서 의원실을 돌아다녔고요. 저는 진짜 오늘 숨도 못 쉬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오늘 일이 말을 안 해도 몰아쳐서. 됩니다. 사실. 네. 내가 내년 총선에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싶다. 야당 반장 불출마 선언. 야당 반장 불출마 너무 선언.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건 진짜. 이제 회사 가서 어필하시고요. 부장하고 좀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네. 김도부 의원, 여상규 의원, 한성교 의원 쟁쟁하신 분들이 다 불출마 선언을 연달하고 있습니다. 김도부 의원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의 뭐 측근이다. 그렇죠. 황교안 대표의 황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황의 네. 남자 이런 말도 들었는데 전 비서실장이었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저지 실패의 책임을 지고 내년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이상 기류를 반영한 게 아니겠느냐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황교안 대표
것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고 뭐 원내대표 선거 때도 네, 네. 뭐 다양한 활동을 했었지만 또 어느 정도 황 대표의 관계에서 조금씩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 좀 소원하다 관계가 소원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약간 좀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그렇군요. 네. 전광훈 목사와의 네. 그런 거리를 좀 둬야 된다. 이걸 다양한 의원들이 건의를 사실 했어요. 네, 그 했겠죠. 의원들 네. 중에 아마 김도우 의원도 포함이 아.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사이가 벌어졌다 소원하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걱정하는 마음은 있을 겁니다. 음. 거기다 오늘은 여상규 의원하고 한성교 의원까지 그러네요.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황교안 대표 체제 처음 출발했을 때 첫 사무총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황 대표의 측근마저도 이러한 지도부 위기, 리더십 위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상규 의원과 한성규 의원의 어떤 불출마 이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여상규 의원하고 한성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히 느낌이 달랐는데 일단 여상규 의원은 좀 지도부에 약간 대한- 네네. 중립적인 인물에 가까워요. 어떻게 네. 계파가 딱 있다기보다는 근데 이번에 지도부에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아무도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서 지도부에 굉장히 심한 불만을 느꼈다.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게 네. 지도부냐. 이럴 정도로 과감한 언어를 써가면서 사실상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 지도부가 전면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에 반하면 한성교 의원은 황 대표의 방패 막이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첫 사무총장으로서 좀 황교안 대표 체제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라도 네. 황 대표가 좀 진정성을 보이면서 투쟁해왔던 건 사실인데 나의 불출마로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힘이 이러면서 됐으면- 불출마를 했어요. 결이 전혀 다른. 네, 결이 그런- 완전 다른 얘기죠. 배경. 이 과정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송하다 이러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네네. 했는데 이게 좀 뭔가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진아 기자는 조금 더 쉬고 계시고요. 아, 저는- 제가 자유한국당 네, 다 이해합니다. 질문을. 민주당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네. 어디 가진 마세요. 옆에 일단 있어 주시고. 네. 그 한성규 의원은 다른 그 진로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시는? 오늘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소위 위성 정당을 선관위에 등록 신고를 했습니다. 네, 비례자유한국당. 네, 비례한국당은 이미 있는데 다른 그렇죠. 데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네.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위성 정당에 중진 의원이나 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일부를 보내서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기호를 좀 앞으로 당기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좀 지지 그런 걸 호소하면서 갔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김도부 의원도 있고 앞서서는 이제 뭐 김세현 의원 등등 있는데 이분들이 이게 다 결이 좀 약간 다르기 결이 때문에 다르죠. 네, 김영우 의원도 그렇고 김세현 의원도 그렇고 아마 위성정당에 당연히 갈 가긴 생각이 없을 것 없을 같은데 것이다. 다만 오늘 한성교 의원이 보면 친한계 의원이 불출마를 한 건 지금 김도우, 네, 한성교 이 두 분인데 네네.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군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요. 네. 위성 정당 여전히 우리는 생각도 안 해.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요새 민주당 관계자들 만나면 네. 질문 1순위가 그거거든요. 아, 그래요?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매일매일 물어봅니까? 매일매일 물어보고 매일매일 답을 똑같이 듣는데요. 안 만든다고 합니다. 안 만든다. 네, 안 만든다는 게 대부분의 반응인데 그 이유가 그 법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주도해서 통과시킨 게 민주당인데 어떻게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꼼수를 부리겠냐. 그럼 자기 모순이다. 안 만든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네. 그 지지율을 믿고 지역구를 좀 더 이렇게 거기다- 당선될 수 있도록 거기다 아.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떻겠냐. 네. 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자들은 또 끝까지 물어보거든요. 정말 안 만들 것이냐. 네. 나중에 만들었을 때 우리가 녹취해서 푼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제일 네. 바라는 건 한국당이에요. 한국당은 비례민주당이 만들어주길 그렇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야, 우리도 당인데 네. 결국에 막판에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또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정당이 있는 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선거에 이기려면은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 네. 그 실용적으로. 의견도- 예, 실용적으로. 그리고 또 만들었을 때 만들기도 쉽고요. 돈도 많이 그렇게 안 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비용도 꽤 들 텐데요. 이게 인적 자원도 그렇고 실제 물리적인 뭐 비용도 거대 그렇고. 정당이기 때문에 시도당 뭐 지지자들만 몇 명 이렇게 모집하면은 금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지금 어수선해요. 기본적으로 뭐 항상 선거 산만합니다, 앞두고. 굉장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제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예, 각각 그 단속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해서 입당을 전면 허용한다. 이 얘기는 과거에 조금 우리가 심사해서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받아줄게 뭐 이런 건가요? 전향적인 태도?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특히 그동안 복당이 보류되었던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소위 옛날 바른정당계 전직 의원들이 오디션 등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으로 당선이 그랬죠. 됐는데도 네. 복당이 허용이 안 돼서 당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상 이분들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수 대통합의 일종의 첫 번째 제스처가 아니냐. 새해 보수 통합을 하겠다고 황교안 대표가 위기 때마다 늘 하는 보수 통합을 꺼내 들었으니까 네네. 그 제스처가 아니겠냐 했는데 이게 또 해석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네. 류성걸 전 의원이나 뭐 조혜진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지금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 보수당을 중도 보수 세력과의 통합 얘기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과거 이런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유승민 대표를 빼고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을 좀 허물어뜨리는 방향으로 갈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는 생색을 내면서 사실은 어떤 실권을 내주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요.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후보 얘기가 누구누구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10여 명 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뭐 박관용, 김형호 전 국회의장도 그렇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전문이신 것 같아요. 박찬종 전 의원, 이현재 전 부총리,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옛날 비대위원장도 네.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정광훈 목사,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 등이 추천 리스트에 다수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고성국 씨까지요? 네네 좀 약간 파문이 일었죠. 근데 외부에서 우려를 표한 인사들은 대부분 뭐 배제됐고 네.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황교안 대표가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네. 정광훈 목사와 뭐 고성국 씨에 대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물론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은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한결의 정유경 기자가 대부분 얘기했고요. 서울신문 죄송합니다.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다음에 더 많이 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